안전자산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2024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S&P 500이라는 좋은 수익률을 낸 자산의 그래프와 금 그래프가 거의 겹쳐요. 미국 주식시장과 금이 같이 움직였다는 게 그게 위험자산이고 안전자산이라는 구분으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금이 움직인 부분은 중국 중앙은행과 중국 외의 다른 중앙은행들의 니즈에 의한 부분이고 S&P가 올라간 부분은 과학의 발전들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그림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이유가 서로 연결이 꼭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의 가격의 움직임의 비슷함과 이유가 동일하다는 부분을 헛갈리시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달라졌을 때 그때 이 로직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최근 금 가격이 2,900달러 선까지 도달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돌반지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요즘은 아예 돌반지는 이제 불가능해졌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하던 금 시세가 갑작스럽게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오투님께서는 이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관세라는 부분보다는 트럼프라는 단어 하나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라는 이 한 사람의 캐릭터가 기존 1기 때와 2기 때나 지속적으로 글로벌 전체의 기존 질서를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의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계 질서를 움직이던 그러한 규칙과 규약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머스크와 함께 많이 뉴스를 들으실 거예요. 정부기관 없앤다. 정부의 기관에서 사람들 줄인다. 국제기구에서 역할 바꾼다. 파리 기후협약 다시 탈퇴한다. 등등. 기존 트럼프 1기 때부터 했던 행동들이 2기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다양해진 부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제 질서라는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분,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해지신 단어인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이 강화되는 상태의 영향이 금 시장에는 매우 큰 개념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가장 반대편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현재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는 중앙은행을 통한 금의 매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된 부분을 일정 부분의 미국에서는 지금 코인 시장이 국가의 비축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최근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을 전체를 더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금 매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부분의 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보통 달러 가치가 약세일 때 금 가격이 상승한다 하는데 네. 트럼프의 약달러 기조도 길게 보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투님께서는 앞으로의 트럼프의 약달러 기조와 금 시세의 상관관계 및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선호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정부가 실제로 시작되면서 달러의 움직임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측면에서 달러의 가치를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의 선호도가 생긴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과 낮아지는 부분이 달러의 가치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달러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더 강해지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는 최근에 매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다가 하나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페드한테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트럼프가 페드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특별한 멘트가 없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무부 장관이 새로 된 분께서 베센트 장관이 지금 현재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년짜리 장기 금리의 금리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 높지 않게 하는 것이지 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정책의 포커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현재 이번 정부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달러가 강해졌을 때 그 달러가 강해진 부분이 골드에도 영향을 주는 그 로직이 조금 과거랑은 좀 다른 방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단기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잘 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의 생각이 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갖고 있고,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융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러한 지표로 10년짜리의 장기 금리를 기간마다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 과거처럼 금리가 어떻게 되면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건 금에 어떤 영향을 줘라고 하는 일관적인 공식이 지금은 조금 과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금 가격이 트럼프라는 요인에 의한 상승이 크다고 하면 네. 이후 트럼프에 의해서도 금 가격이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 투자를 하면서 트럼프의 행보 중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트럼프의 행보가 금 가격에 영향을 준 것보다는 금은 사실 미국 이외의 중앙은행들이 영향이 더 큰 상황이고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는 분들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코인 시장은 매우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그 예측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실제 가격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상황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중국을 필두로 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금 매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고 얘기하지 않은,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수급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이나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의 가격이 지나치게 반영되려면 이 목소리가 센 빅마우스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목소리만 내고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과정에서 선반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골드 시장은 그런 목소리들을 특별하게 내는 데들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요의 지속성이 여전히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의 반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많이 매입하는 이유는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의 패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를 계속 자기의 비축 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언젠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금융 거래를 스위프트를 중단시켜버린 경험을 러시아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융자산 동결이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페널티나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이 패권과 정치 질서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이 실제로 정말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달러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글로벌 다른 지역과의 거래나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서 더 유용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정말로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 우리 같은 나라들이 느끼는 달러와 미국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보다 그런 나라들은 훨씬 달러에 대해서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덜 느끼는 데에 대한 준비로 골드를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끝났느냐 아니냐라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지나가는 상당 기간 동안 그러한 필요성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그러한 움직임을 아직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되는 의견이 제가 봐도 그렇고 많은 의견들도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들이 최근에 그 골드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지금 2,900이 다 온 상태에서 3,000달러는 간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3,000달러를 가고 나서 올해 연말에는 2,90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골드 가격에 대한 컨센서스입니다. 그쪽에서의 봐도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가격 상승폭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인데 로직은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라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지금 골드 시장을 보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매입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반면 한국은행은 금 보유량이 지난 1년 사이에 36위에서 38위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 가격 고평가 견해가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이런 한은의 선택은 오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한우는 지금 머리가 정말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정세와 글로벌 전체적인 부분의 준비나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 2024년과 2025년 초에 한국은행에서는 국내적인 이슈가 더 다루는데 여러 가지로 더 중요성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글로벌 전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골드에 대한 비중에 대한 문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중앙은행들이나 정부의 태도, 이러한 많은 글로벌 주요 이슈들에서 한국은행은 좀 방향성이나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오거나 다른 행보를 보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기존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아니실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월 6일 오후 기준으로 한국금고래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접속 대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에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네.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만약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사실 우리가 그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매우 했었던 나라라서 금에 대한 뭔가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인도와 중국 사람들만큼 금에 대해서 실물 금에 대한 선호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돌반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 문화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실물 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격의 상승을 노리는 것 말고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자산이라는 부분의 역할을 정말로 하고 있나라는 것은 그건 뭐 특별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투자 자산으로 접근해서 이 가격이 오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래소가 트래픽이 증가하고 하는 부분의 현상을 만들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금을 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가격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더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그 대상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의도 간에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금을 사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저는 일정 부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금을 투자 자산으로 혹은 안전 자산으로 편입하신다고 하면 그게 5% 이상, 10% 맥스로 한다고 그래도 10% 이상을 하기에는 지금 항상 우리가 모든 가격들이 8분응선, 7분응선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의 관심이 가장 높아지잖아요. 그러한 흐름들을 지금 금시장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이에 대해서 오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자산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그게 최근에는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2024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S&P 500이라는 엄청난 좋은 수익률을 낸 자산의 그래프와 금 그래프가 거의 겹쳐요. 그럼 여러분들 미국 주식시장과 금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게 그게 위험자산이고 안전자산이라는 구분으로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금은 분명히 안전자산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S&P 지수는 여러 가지의 빅테크와 미국 경기의 좋은 부분과 미국 고립주의라는 부분이 플러스로 작동하는 세 가지가 작동하는 부분이라서 서로 간의 이유가 다릅니다. 서로 간의 이유가 달라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 비슷하다라면 그게 마치 많은 사람들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특히나 알고리즘이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금이 움직인 부분은 중국 중앙은행과 중국 외의 다른 중앙은행들의 니즈에 의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필요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활동이고 S&P가 올라간 부분은 이건 바로 그냥 좋은 상황과 수익 기회와 과학의 발전들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비슷하고 해서 두 가지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이유가 서로 연결이 꼭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은 그 구간에도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면서 상승률이 좋았던 부분은 미국 사람과 글로벌 전체가 아닌 중국과 관련된 로직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서 서로 간의 가격의 움직임의 비슷함과 이유가 동일하다는 부분을 헛갈리시면 사이사이 짧게 그런 구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달라졌을 때 그때 이 로직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한 로직이 교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하실 때 가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그 의도,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지 무턱대고 덤빌 때가 아니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 이제 금을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금을 개인으로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 뭐 지표라던가 혹은 뭐 정책이라던가 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자산에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그 전체 시장의 흐름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체 세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 추이, 이 부분이 만약에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 혹은 상승하는 각도가 좀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영향은 많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과 금 매입량,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잘 확인하시면서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나 뭔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의 해지 기능이나 이 부분보다는 지금 금시장의 현재 가격에서는 가장 큰 팩터는 수급적인 부분이 될 부분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행동하는 이유와 그 자산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성격과 그 두 부분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식도 어떠한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위험해 라는 느낌을 가진 경우가 지금 최근에 우리 있었잖아요. 바로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2024년에는 빅테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지만 빅테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AI라는 현상의 일정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안전자산의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2025년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의 금을 추가적으로 사서 상승을 노린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상만이 아니라 접근하는 그 방법과 의도라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거에 적절한 그러한 맞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